스웨디시 젤리랑 $1 환율 1,500원,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편의점 앞에서 쫄깃한 젤리 한 봉지를 집어들다가 문득 내가 지금 거시경제의 피해자구나 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시게 될 겁니다.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 현실 진단, 숫자들이 보내는 경고. 우선 숫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1 환율이 1,507.8원을 찍었습니다. 한 달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3.25% 폭락해서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에 최대 6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고 9거래일 동안에만 무려 41조 4천억 원을 한국 증시에서 빼갔습니다. 물론 요 며칠간 다소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야 했는데 요즘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환율 1,500원이면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차분하냐는 뉴스 헤드라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IMF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금반지 빼서 나라에 갖다 바치던 그 시절.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이겨내자던 그 뜨거운 연대의 기억.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모두가 조용합니다. 차분하다기보다는 포기에 가깝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인간은 결국 싸우는 것을 멈추고 체념을 선택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홍수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래주머니를 쌓았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 함께가 아니라 따로 조용히. 2. 글로벌 자본의 논리 5.2%라는 중력.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5.2%.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연 5.2% 이자 드립니다. 30년 동안 안전하게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건 사실상 확정 수익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지. 오르면 크게 벌지만 틀리면 40만 원짜리 주식이 28만 원이 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글로벌 큰손들 입장에서는 굳이 불안한 한국 주식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겁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심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3. 시대의 심리가 만들어낸 투자 풍경, 커버드콜 열풍의 의미.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즉 옵션 인컴 상품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나무의 사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웃이 와서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권리를 파세요. 내년에 사과 한 상자를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요. 대신 지금 당장 현금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5만 원을 받고 권리를 팔았습니다. 만약 내년에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여러분은 그 이익의 일부를 이웃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상방 이익을 포기한 거죠.
반면 사과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 5만 원이 손실을 일부 메워줍니다. 이 구조를 주식시장에 응용한 것이 커버드 콜입니다. 핵심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보다 지금 당장 확실한 현금을 원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물론 상방이 막힌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럽과 영국 시장에서 이 관련 상품의 운용 자산이 불과 2년 전에는 3억 달러 규모였는데 지금은 78억 달러로 24배나 뛰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시대의 증거입니다. 대박의 꿈보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찍히는 작은 현금이 더 와닿는다는 그 심리 말입니다. 4번, 기업 내부의 전쟁,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 심리는 직장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했습니다. 파업 예고 하루 만에 5천 명이 가입했다는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왜 저러지? 하셨을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팀은 HBM 덕분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수조 원 적자입니다. 노조는 우리 다 같은 삼성 식구니까 성과급 재원을 70%는 전체가 같이 나누자고 했고 사측은 잘한 팀이 더 받는 건 당연하다. 60%는 각 사업부 독립 성과로 나눈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이 넘쳤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적자 부서랑 나눠야 하냐.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과거 삼성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에는 회사가 크면 나도 커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죠.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뒤라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 확실하다. 이게 현재의 심리입니다. 더불어 소액 주주들까지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경영진, 흑자부서 직원, 적자부서 직원, 주주 네 방향에서 동시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전리품을 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소시민의 생존 기술, K-패스와 디지털 망명. 거대 자본과 대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K-패스 쓰고 계십니까? 대중교통을 월 15번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카드사 추가 혜택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이걸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고 삽니다. 이번 달 이용 횟수가 14회야. 하나 더 타야 해. 해서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 두 정거장을 굳이 마을버스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40조 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 K-패스 환급액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결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VPN을 써서 아르헨티나나 우크라이나 계정으로 우회해서 훨씬 싼 가격에 구독하는 분들 사실 꽤 많으셨죠. 그런데 구글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월 26일부로 약관을 바꿔서 가입 국가와 접속 위치가 다르면 구독을 강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6. 스웨디시 젤리의 경제학, 가장 슬픈 파생 상품.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웨디시 젤리. 모 편의점에서 출시한 북유럽풍 젤리들이 요즘 SNS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의사들도 너무 달아서 안 먹었다고 할 만큼 극강의 단맛에 치아가 튕겨나갈 것 같은 쫄깃한 식감. 왜 하필 지금 이 젤리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불황기에
립스틱 매출이 오른다는 립스틱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싼 명품은 못 사도 작은 사치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스웨디시 젤리는 그보다 더 깊고 우울한 현상입니다. 립스틱이 타인에게 보여주는 외적 치장이라면 젤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내면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뇌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잡한 이성적 사고를 멈추고 가장 원초적인 신체 감각으로 퇴행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할 때 손가락을 빠는 것처럼요. 뭔가를 세게 씹는 행위, 즉 저작 운동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 3,000원짜리 젤리 한 봉지가 주는 그 쫄깃한 단맛은 돈을 낸 즉시 100% 확실하게 실현되는 수익입니다. 이 젤리 한 봉지만큼은 돈을 내면 반드시 쫄깃하게 씹히고 달콤하게 녹아드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장 슬프고 가장 완벽한 파생 상품인 이유입니다. 7. 시대의 본질, 방어적 각자 도생. 자,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형상들, 외국인의 대규모 자본 이탈, 커버드콜 ETF의 폭발적 성장,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K-패스 최적화 전쟁, 유튜브 우회결제 차단, 그리고 스웨디시 젤리 열풍.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 것을 확실히 챙기겠다.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고, 기업 내부에선 부서끼리 싸우고, 주주는 직원과 싸우고, 국민은 K-패스 환급액을 챙기고, 빅테크는 세금을 회피합니다. 모두가 따로따로 오직 지금 당장 자기 목만을 방어합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서늘한 풍경입니다. 환율 숫자 하나를 고친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이 시대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보는 시선. 수조 원을 버는 플랫폼이 그 돈을 번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나도 힘들어 라고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텨내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스웨디시 젤리 한 봉지쯤은 오늘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힘든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